밤 10시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 70층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깔려 있었다. 강지우는 짙은 색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잡힌 얕은 주름은 극도의 집중력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재계에서 그는 강철 심장이라 불렸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를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기술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수천억의 자본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무자비한 전략가의 세계에도 유일한 예외가 존재했다. 그는 책상 위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딸 하은이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은 야경의 어떤 불빛보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하은은 지훈의 전부였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유능한 보모와 집사들이 하은을 돌보았지만 지훈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밤 하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딸의 존재는 그가 이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안식처였다. 그런 그가 최근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재혼이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명문가인 유진 가문의 장녀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명문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지적인 여성이었다. 두 가문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하이페리온의 첨단 기술과 유진 가문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결합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비즈니스적 파트너십이었다. 지우는 서진이 하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서진은 하은에게 값비싼 선물을 안기며 다정하게 굴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려 노력했고 하은 역시 처음에는 새롭게 생길 엄마라는 존재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지우는 이 완벽한 그림에 안도했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어린 하은은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강지훈이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교묘하게 달랐다. 지훈 앞에서는 하은을 우리 공주님이라 부르며 상냥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지훈의 시선이 잠시라도 다른 곳을 향하면 그녀의 손길은 차갑게 변했다. 그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애정이 아닌 귀찮음과 은밀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하은은 아직 어려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위축되었다. 한 번은 서진이 선물한 값비싼 드레스를 입다가 실수로 작은 주스 얼룩을 묻힌 적이 있었다. 지훈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서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은에게 속삭였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니?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뱀처럼 차가웠다. 하은은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하은은 서진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말하려 했지만 서진은 늘 지훈 앞에서 완벽한 예비 신부이자 자애로운 새어머니를 연기했다. 하은의 망설임은 지훈에게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작은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30분. 내일은 중요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 잠든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서진은 아마 약혼 이후 머물기 시작한 저택의 별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비서실에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근 하은이 밤에 자주 깨고 서진의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저 결혼 전의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거라 애써 외면했다. 육중한 리무진이 한남동의 고급 저택단지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훈이 소유한 이 저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넓은 정원을 갖춘 요새와도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집사에게 자신이 온 것을 알리지 말라고 손짓했다. 조용히 들어가 하은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이 고요한 집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반이었다. 현관문은 지문 인식으로 소리 없이 열렸다. 1층 로비는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만 켜져 있어 고요했다. 하은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서진의 방은 별채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지우는 곧장 2층으로 향하려다 문득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과 함께 억눌린 목소리를 들었다. 서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하은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제발 얌전히 좀 굴어.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거실 입구의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거실은 메인 조명은 끈 채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어 어두웠다. 그곳에는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윤서진과 그녀 앞에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파자마 차림의 하은이 있었다. 하은의 손에는 곰인형이 들려 있었다. 서진의 표정은 지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아빠가 곧 출장 간다고 했지? 그 일주일 동안 넌 내 눈에 띄지 마. 네가 내 계획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아? 이 말썽 꾸러기야. 서진이 하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하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은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작은 어깨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서. 하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그런 하은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아빠? 내 아빠는 이제 내 남자야. 넌 그저 걸림돌일 뿐이라고. 알아들어? 서진은 하은이 아끼는 곰 인형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은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 집의 안주인은 이제 나야. 넌 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윤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입구 어둠과 빛의 경계선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한 연기자처럼 표정을 바꾸려 애썼다. 지훈 씨. 언제 왔어요? 하은이가 밤늦게 돌아다녀서 제가 좀 훈육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서진을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을 구해달라는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딸의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해왔다는 끔찍한 자각에 휩싸였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재혼이라는 환상이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진은 지훈의 침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오판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이어갔다. 지훈 씨, 오해예요. 전 정말 하은이를 사랑해요. 단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엄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은아, 그렇지? 엄마한테 말해. 그녀가 하은을 향해 다그치듯 말했다. 하지만 하은은 아빠의 등장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아빠, 무서워. 서진 아줌마가 무서워. 하은은 지훈의 다리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지훈은 딸을 번쩍 안아들었다. 하은의 작은 몸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지훈은 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훈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은을 아는 채 서진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본사 법무팀 전원, 그리고 보안팀 최고 책임자들 모두 소집해 30분 내로 내 서재로 집합하도록. 단 1분의 예외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의 김 실장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지훈 씨,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겨우, 하나 때문에, 우리 결혼이.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겨우 애 하나. 그가 차갑게 되물었다. 윤서진 씨, 당신은 지금 내 전부를 건드렸어. 그는 하은을 더 세게 껴안았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지훈은 더 이상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딸을 안은 채 거실을 빠져나가 2층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남겨진 서진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괴물을 깨웠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서재는 순식간에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의 임시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하은은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겨우 흐느낌을 멈췄지만 여전히 작은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지훈은 딸을 자신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히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로 아이를 감쌌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동안 딸이 보낸 수많은 신호들을 무시한 대가였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재에 도착했다. 그의 뒤를 이어 법무팀 수석 박진우 변호사와 보안 총괄 마동철 이사가 숨을 몰아쓰와이미요, 델리요, SSD에. 그들은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회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와 회장의 품에 안겨 껍에 질린 하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지훈은 잠든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냉혹한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박 변호사, 윤서진 씨와의 약혼을 즉각 파기하시오.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위약금을 포함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 보고해.
박 변호사는 침을 삼켰다.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던 일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언론과 양가 가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셔야.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내 딸의 안전보다 중요한 파장은 없어. 이해 있소. 박 변호사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아니, 없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마동철 이사에게 향했다. 마 이사, 지금 즉시 저택의 모든 보안 인력을 동원해. 윤서진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 그녀의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유진가로 보내버려. 그리고 오늘부로 윤서진 씨와 유진 가문 관련 인물은 하이페리온 소유의 그 어떤 건물에도 접근 금지야. 영구적으로. 마 이사는 군인처럼 짧게 대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재 밖에서 희미하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진이 상황을 파악하고 위층으로 올라오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하는 소리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가장 차갑고 가장 깊은 의도를 담고 있었다. 김 실장, 유진그룹 윤태식 회장과 딸 윤서진,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재무 상태, 숨겨진 부채, 개인적인 약점, 사생활, 모든 것을 그들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와의 결혼을 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 김 실장은 지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다. 전쟁 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이건 처형 준비야. 윤서진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댄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어야지.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릴 뻔하다가 밖을 지키던 보안 요원에게 막혔다. 윤서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문틈 사이로 소리쳤다. 지훈 씨, 제발 얘기 좀 해요. 오해야. 하은이가 날 먼저 밀었다고요. 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훈은 하은의 귀를 부드럽게 막아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살짝 열고 밖에 서진과 마주했다. 마동철의 부하 두 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서진은 지훈을 보자마자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우리 결혼,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겨우의 하나 때문에.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겨우의 하나라.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당신 눈에는 내 딸이 겨우의 하나로 보였겠지.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야. 그는 서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연기한 그 다정한 새어머니 역할 정말 완벽했어. 내가 속아 넘어갈 만큼. 그는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했다. 당장 끌어내. 이 집의 공기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 서진은 경악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언론에 다 폭로해 버릴 거라고. 당신이 얼마나 냉혈한 인간인지. 그녀의 협박에 지훈은 오히려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서진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언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분명히 경고하지. 만약 내 딸 하은이의 이름이 혹은 그 어떤 사적인 정보라도 기사 한 줄에 실리는 날엔.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속삭였다. 난 유진그룹을 단순히 파산시키는 것에서 능 난 당신 아버지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당신이 내 딸에게 했던 것처럼. 서진은 그 눈빛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남자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복도를 지나 1층 현관에서 멀어지면서 저택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훈은 서재로 돌아왔다. 박 변호사와 김 실장은 그의 결단력에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다시 하은의 곁으로 돌아가 담요를 여며주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내면에서는 죄책감보다 더 큰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녀와 그녀의 가문 전체에게 뼈저리게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김 실장,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밤낮을 가리지 말고. 유진그룹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진이 끌려나간 저택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해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남긴 잔향만이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떠도는 듯했다. 강지우는 여전히 서재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3명의 핵심 측근이 숨을 죽인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은 지훈의 침실에 딸린 작은 방으로 옮겨져 가장 신뢰하는 보모의 보살핌 아래 겨우 잠이 든 상태였다. 지훈은 거대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집사에게 지시했다. 저택의 모든 출입 기록을 마이사에게 넘기고 윤서진 씨가 머물렀던 별채는 즉시 폐쇄해. 그녀가 만졌던 모든 물건,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을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치워. 지시를 마친 그는 박진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파혼 통보는 내가 직접 하지. 박 변호사는 지금 즉시 유진그룹과의 모든 합작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이페리온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선이 아니라 유진그룹이 최대의 타격을 입는 방향으로 검토해.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를 넘어선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지우는 스피커폰 모드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유진그룹의 윤태식 회장, 윤서진의 아버지였다. 몇 차례 신호음이 울린 후 잠에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 이 늦은 밤에 웬일이신가? 그의 목소리에는 예비 사위를 대하는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윤 회장, 방금 당신 딸을 내 집에서 쫓아냈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린가, 강 회장. 농담이 지나치군. 서진이가 무슨 실수라도. 실수.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딸이 내 딸, 하은이에게 손을 댔소.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 당신 딸은 내 집에서 내 딸을 학대하고 있었소. 정적이 흘렀다. 윤태식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했다. 오해일 걸세. 서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닐세. 애들을 가지고.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통보하는 거요. 오늘부로 윤서진 씨와의 약혼은 없던 일이오. 윤태식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강 회장, 기다리게.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서진이가 잘못했다면 내가 따끔하게 야단치겠네. 결혼은 예정대로. 미래? 지훈이 차갑게 반문했다. 당신들이 꿈꾸던 그 미래는 이제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와 유진그룹 간의 모든 기술 제휴 및 투자 계약 또한 전면 파기하겠소. 이번에는 윤태식의 목소리에서 친근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협박하는 건가? 강지훈 회장,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 결혼을 깨면 자네 그룹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회장, 당신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내 그룹의 안위가 아닐 텐데, 당신 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던 진짜 이유. 내가 그걸 알아내는 순간 지훈은 전화기 가까이 다가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는 윤태식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재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윤태식의 반응을 보니 저들은 무언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내. 자금난이든 불법적인 거래든 그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김 실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의 심려 잘 알겠습니다. 하이페리온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겠습니다. 유진 그룹의 그림자까지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 이사는 저택 보안을 2배로 강화해. 하은이 근처에는 내가 허락한 인원 외에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박 변호사는 내일 아침 언론 대응 자료를 준비해줘. 사실 그대로. 약혼자 윤서진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파혼임을 명확히 밝힐 거야. 세 사람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다. 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아까보다 더 짙어진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자신의 오만함이 하마터면 딸을 잃게 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윤서진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았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속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은이 잠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서 색색거리며 잠든 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하은의 뺨에는 희미하게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목에는 서진에게 거칠게 붙잡혔던 듯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의 냉철한 이성 밑바닥에서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응징이었다. 그는 윤서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왜 하필 자신을 그리고 하은을 이용하려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훈은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다. 그의 눈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포식자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의 전조가 아니라 그 자신이 폭풍이 될 시간이었다. 밤은 강지훈의 분노만큼이나 깊고 차가웠다. 서재를 나온 김 실장은 즉시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 본사 지하 5층에 위치한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안 구역으로 향했다. 알파팀. 강지훈 회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속 정보 분석팀이었다. 그들은 금융, 해킹, 인간 정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의 명령 하나에 국가정보원 버금가는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김 실장이 3중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거대한 상황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감시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김 실장의 등장은 이 고요한 전쟁터에 즉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중앙 단상에 서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알파팀은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코드레드 태세에 돌입한다. 목표는 유진그룹 회장 윤태식, 그리고 그의 딸 윤서진, 이 세 타깃에 대한 모든 것을 확보한다. 재무 상태, 개인 자산, 통화 내역, 디지털 풋프린트. 12시간 내로 그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분석가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즉시 유진그룹의 방화벽과 윤서진의 개인 서버를 향해 보이지 않는 침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윤서진의 완벽하게 포장된 이력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명문 S대학 미술사 석사 학위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뉴욕의 저명한 갤러리에서 최연소 큐레이터로 스카우트된 재원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알파팀이 불과 1시간 만에 확보한 내부 학적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S대학에 기부금 입학 전형으로 간신히 입학했으며 재학 중 출석 미달과 성적 불량으로 여러 차례 학사 경고를 받았다. 그녀의 석사 논문은 표절 혐의가 짙었으나 윤태식 회장의 압력으로 지도교수가 눈을 감아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뉴욕의 갤러리 경력 역시 실제로는 아버지가 거액을 기부하고 얻어낸 3개월짜리 무급 인턴 자리였을 뿐이다. 윤서진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허상이었다. 새벽 4시 김 실장은 첫 번째 보고서를 들고 강지훈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지훈은 그사 이 샤워를 마쳤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하은이 잠든 방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 실장은 윤서진의 위조된 경력에 대해 보고했다.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게 전부인가? 지훈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김 실장은 침을 삼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닙니다. 회장님,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지훈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숨겨진 부채 내역이 떠 있었다. 유진그룹은 사실상 빈 껍데기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윤태식 회장은 3년 전 시대의 흐름을 읽겠다며 무리하게 바이오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임상 3상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고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윤태식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끌어다 썼다. 현재 유진그룹이 이번 달 말까지 막아야 할 어음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막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연쇄 부도에 빠지게 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윤태식에게 강 회장님과의 결혼은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하이페리온의 기술력, 특히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담보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심지어 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살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윤서진의 접근, 그녀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하은을 향한 그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자신을 기만한 것을 넘어 자신의 딸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애물로 취급했다. 하은이 그 결혼의 유일한 걸림돌이었기에 서진은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김 실장, 어젯밤 거실에서 일어난 일, 영상은 확보했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즉시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다. 그런데 회장님, 이사가 저택 내부의 다른 CCTV 기록들을 검토하던 중 김 실장은 말을 망설였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연민으로 복잡했다. 다른 영상?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김 실장은 지훈의 개인 태블릿으로
몇 개의 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회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거나 회의로 늦으실 때 주로 녹화된 영상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2주 전 저택의 넓은 정원이었다. 하은이 새로 산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는 울먹이며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서진에게 다가갔다. 아줌마, 피 나요. 서진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내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약한 척 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하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은은 결국 혼자 울음을 삼키며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영상은 하은의 방 앞 복도였다. 며칠 전 지훈이 저녁 약속으로 늦었던 날이었다. 서진은 하은이 가장 아끼는 곰인형을 빼앗아 들고 있었다. 네가 계속 아빠한테 꼬리치면 이 곰인형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아니, 네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어. 하은은 울면서 인형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진은 인형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지훈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다. 화면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자신이 몰랐던 순간들, 자신이 딸의 투정을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어린 딸이 이 저택 안에서 홀로 얼마나 끔찍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태블릿을 소파 위에 내던졌다. 윤서진, 윤태식. 지훈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누르는 듯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의 눈에 서렸던 죄책감과 혼란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향한 무자비한 선멸 의지만이 남았다. 그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김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김 실장, 당장 알파팀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부채를 쥐고 있는 모든 채권자,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파악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채권을 우리가 모두 사들일 거야. 조용하고 신속하게, 윤태식이 눈치채지 못하게.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것은 유진그룹의 생사 여탈권을 통째로 사들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생사 여탈권? 아니, 난 그들에게 삶을 허락할 생각이 없어. 그들이 내 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릴 시간이야. 새벽빛이 채들기도 전 유진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는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윤태식 회장은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채 핏발이 선 눈으로 밤새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하이페리온과의 파혼 및 계약 파기 소식이 채권단에 알려지기 무섭게 이금융권과 사채 시장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막으라고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벌어. 윤태식이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냉담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미 하이페리온 측에서 그들의 채권 일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윤태식은 전화를 집어 던졌다. 거실에는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저택에서 쫓겨난 모습 그대로 엉망이 된 윤서진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지금 뭐라도 해야죠. 강지훈 그 인간이 날. 윤태식이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애로움 대신 경멸감이 가득했다. 네가 다 망쳤어. 이 멍청한 것. 겨우에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을 그르쳐 서진은 아버지의 비난에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내가 뭘 어쨌다고요? 그 계집애가 처음부터 내 발목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빨리 결혼만 밀어붙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굴욕보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재벌 총수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더 분했다. 두 사람의 추악한 설전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격렬해졌다. 한참을 고함치던 윤태식이 문득 숨을 멈췄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했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지훈이 우릴 밟아 죽이려 한다면 우리도 물고 늘어져야지. 그놈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야. 그놈의 가장 큰 약점, 그놈의 이미지야. 서진은 아버지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언론, 말씀이세요? 윤태식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래, 언론이다. 하이페리온은 강지훈 개인의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그가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말이야. 만약 그 이미지가 어린 딸을 방치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약혼녀를 내쫓는 냉혈한 비정한 아버지로 바뀐다면 어떨까?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윤태식은 수십 년간 관리해온 검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사 사장에게 연락했다. 윤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하이페리온 저택에서 겪은 일을 각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릇없는 하은을 진심으로 걱정해 훈육하려 했으며 오히려 하은이 자신을 밀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지훈이 딸의 거짓말만 믿고 임신했을지도 모르는 약혼녀를 한밤중에 무자비하게 내쫓았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비정한 아버지, 딸의 거짓말에 속아 약혼녀를 내쫓은 냉혈한 CEO, 하이페리온 그룹의 도덕성 위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즉시 준비되었다. 그들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태식은 하이페리온 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에게도 접촉했다. 하이페리온의 2대 주주이자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박영진 이사였다. 윤태식은 그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 유진 그룹이 가진 하이페리온의 비공개 정보 합작 사업을 준비하며 얻었던 일부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세. 박 이사 개인적인 감정. 그것도 애 문제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 이건 명백한 경영진의 실책이야.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네. 지금이 박 이사 자네가 하이페리온의 주인이 될 기회일지도 모르지. 박영진 이사의 탐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이 하은과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폭풍이 몰아쳤다.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메인 화면에는 윤서진의 눈물 어린 인터뷰 영상과 함께 강지훈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강지훈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도 그의 감정적인 결정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냉혈한 아버지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동정심을 윤서진에게 돌리기에 충분했다. 하은은 아빠의 굳은 표정과 태블릿 속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듯 포크를 놓쳤다. 지훈은 하은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눈은 기사 너머의 배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실장, 예상했던 일이야. 언론중재위원회에 즉각 제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저 언론사와 윤서진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금 박영진 이사를 포함한 이사 3명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은 회장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자격 심의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윤태식과 윤서진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카드를 꺼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명예와 경영권을 동시에 공격했다. 서재에 모인 임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하이페리온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그는 태블릿에 떠 있는 윤서진의 위선적인 얼굴을 노려보았다.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실장이 놀라 반문했다. 회장님,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기사를 빌미로, 그래서 더더욱 소집해야지. 지훈이 말을 끊었다. 박 이사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야. 그리고 윤서진이 대중 앞에서 감히 피해자 연기를 하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무대를 깔아주지. 그들이 원하던 대로 모든 이사들 앞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 언론 앞에서 그날 밤에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들이 지금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자극했다는 게 아니야. 내 딸이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지. 하이페리온 그룹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강지훈 회장의 자격을 묻는 긴급 이사회 소집일이 다가오는 동안 강지훈의 저택은 폭풍의 눈처럼 역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최소한의 업무 보고만을 지시했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한 사람, 딸 하은에게 쏟아부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인 김수연 박사를 저택으로 초빙한 것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은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김 박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회장님, 첫 번째 상담 전 김 박사가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적 보상이나 과도한 관심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공간과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하은이는 아빠인 회장님조차 시험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지 말이죠. 지훈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김 박사의 조언에 따라 하은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2층의 햇살 가득한 놀이방에서 상담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는 방 안에는 함께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로 옆 서재에서 김 박사의 허락하에 모니터링 화면을 지켜보았다. 첫날 하은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김 박사가 내민 크레용을 받아들고는 도화지 구석에 아주 작은 집 하나만을 그렸다. 그리고 그 집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버렸다. 아이는 방어적이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놀랐다. 윤서진의 그림자는 하은의 마음속에 깊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우는 모니터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가 밖에서 싸워야 할 적들보다 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공포가 훨씬 더 강력한 적이었다. 지우는 그날부터 일과를 완전히 바꿨다. 그는 매일 아침 하은과 함께 아침을 먹었고 상담 시간 외에는 하은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휴대폰을 멀리 치워두었다. 그는 딸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하은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우리 하은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그의 확고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감싸는 따뜻한 손길 속에서 하은은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빠가 정말로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서운 아줌마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변화는 상담 4일 차에 찾아왔다. 김 박사는 여러 가지 인형을 늘어놓고 하은에게 역할극을 유도했다. 하은은 아빠 인형과 아이 인형은 자신의 곁에 두었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인형은 멀리 밀쳐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은아, 이 아줌마가 하은이에게 뭐라고 했어? 하은은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어렸다. 그러다 모니터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생각했는지, 혹은 그동안 쌓인 공포를 이겨내고 싶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줌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훈은 숨을 죽였다. 하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아빠한테 이르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래요. 나를 귀찮아할 거래요. 자기는 아빠랑 결혼할 거니까 나는 쫓겨날 거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윤서진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심리적 학대를 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은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그것은 지훈이 CCTV로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 아빠가 사준 하얀색 원피스. 내가 주스 쏟은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내가 아빠 닮아서 눈이 밉다고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한테 덮어 씌웠어요. 내가 그림 그리면 아줌마가 와서 물감을 엎질렀어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밤에 아빠 늦을 때 아줌마가 나만 밥을 안 줬어요. 나는 벌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은의 고백은 지훈의 분노를 확신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충동적인 학대가 아니었다. 윤서진은 계획적으로 하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은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진과 윤태식을 단순한 사업상의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딸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였다. 그는 즉시 김 실장과 박 변호사를 호출했다.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한밤중에 호출에 달려온 두 사람에게 지훈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단순히 윤태식을 파산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아. 우리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박 변호사가 놀라서 반문했다. 회장님, 법적 대응 말씀이십니까? 아동학대로요? 정확해. 지훈이 하은의 상담 기록과 그동안 수집된 CCTV 영상을 가리켰다. 하은이의 증언, 김 박사의 소견서, 그리고 이 영상들. 윤서진을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협박 및 학대 혐의로 고소한다. 이건 더 이상 명예훼손 싸움이 아니야. 형사사건이다. 김 실장이 긴급 이사회권을 꺼냈다. 회장님, 하지만 이사회에서 박 이사 측이 언론 기사를 이용해 회장님을 공격할 겁니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둬. 그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그곳은 내 심판대가 아니라 윤서진과 박영진의 처형장이 될 거야. 그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사회 당일 회의장에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박 이사가 요구한 긴급 이사회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고 해. 그리고 그날 밤 거실 CCTV 원본, 그리고 윤서진이 하은이를 괴롭힌 다른 영상들 전부 그 자리에서 상영할 준비를 해. 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내리는
가장 냉혹하고 철저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그는 윤서진과 윤태식이 감히 대중을 기만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 하이페리온 그룹 본사 70층 회장실은 외부의 혼란과는 완전히 차단된 차가운 전략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경랑에 휩싸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냉혈한 CEO로 몰아붙였고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그 너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앞 책상에는 유진그룹의 마지막 남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김 실장이 지휘하는 알파팀은 지난 며칠간 유진그룹의 채권을 조용히 매입하는 동시에 윤태식 회장의 개인 비자금 루트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회장님, 윤태식은 예상대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 애쓰는 동시에 박영진 이사를 통해 우리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무서운 미소가 걸렸다.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면 되지.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 말씀은 윤태식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한 방을 찾고 있을 거야.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이페리온의 기술 말이야. 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알파팀이 준비한 가상의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명 프로메테우스. 하이페리온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위장 프로젝트였다.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흘릴 미끼다. 지훈이 설명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곧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가치가 수십 조에 달한다는 내용의 조작된 보고서야. 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숨겨져 있지. 우리는 이 정보를 박영진 이사에게 우연히 흘릴 걸세. 알파팀은 즉시 작전에 착수했다. 그들은 하이페리온 내부 RD 서버에 가상의 데이터룸을 만들고 프로메테우스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백 페이지의 조작된 임상 데이터와 재무 예측 보고서를 업로드했다. 이 정보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박영진 이사가 접근 권한을 가진 특정 하위 폴더의 실수로 연결된 것처럼 위장되었다. 박영진 이사는 탐욕스러운 상어처럼 즉시 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강지훈이 사생활 문제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오판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특종을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사회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이자 동시에 자신과 윤태식이 제기할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이라 믿었다. 박영진은 즉시 윤태식에게 이 비밀 정보를 넘겼다. 윤 회장, 기회요. 강지훈이 이사회의 눈을 속이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삼키려 하고 있었소. 이 기술만 있으면 윤태식의 귀에는 수십조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강지훈이 파혼의 충격과 언론 공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기술을 우리가 먼저 손에 넣을 수 있겠나? 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요. 이 기술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을 확보했소. 아직 주식 시장에 공개되기 전이야. 우리가 이 회사들의 지분을 선점한다면 강지훈이 이사회에서 쫓겨난 후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될 거요. 박영진이 속삭였다. 윤태식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남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전부, 그리고 다시 끌어모은 고리의 사채까지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의 모든 자금이 박영진이 알려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들은 물론 하이페리온 알파팀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낸 유령 회사들이었다. 하이페리온 그룹 70층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윤태식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알파팀이 파놓은 함정 계좌로 빨려 들어오는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수천억 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김 실장이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윤태식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정의를 집행하는 중이었다. 윤태식은 자신의 탐욕에 스스로 무너졌다. 지훈은 그저 그가 넘어질 구덩이를 팠을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구덩이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일뿐이었다. 좋아, 지훈이 입을 열었다. 이제 이사회를 시작할 시간이군. 박영진 이사와 윤태식 회장에게 그들이 원했던 무대에 막이 올랐다고 전해.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측에도 연락해. 하이페리온 이사회에서 거대한 금융사기극의 주범들이 직접 자백을 할 예정이라고. 지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눈은 딸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그가 향하는 곳은 그를 심판하기 위한 이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적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한 그가 직접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무대였다.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 70층의 대형 이사회 회의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평소라면 이사들만 참석했을 이 공간에 오늘은 국내 주요 경제지의 기자들까지 배석해 있었다. 강지훈이 박영진 이사의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영 투명성을 이유로 언론 공개를 역으로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박영진은 이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강지훈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확신했다. 박영진 이사와 그를 따르는 2명의 이사가 회의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영진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마치 자신이 이미 하이페리온의 새로운 구원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조작된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윤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수수하고 창백해 보이는 화장에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유진그룹의 법무팀장이 동행했다. 그녀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피해자를 연기하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다른 중립 성향의 이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폭락한 주가 차트와 강지훈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그들의 태블릿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하이페리온이라는 거대한 배가 오너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 혼란을 끝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 회의장 정문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강지훈이 김 실장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나 초조함은커녕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서재를 산책하듯 여유로운 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강지훈은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이사들과 상처받은 피해자를 연기하는 윤서진,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박영진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박영진과 윤서진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지우는 의장석에 앉아 김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지금부터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냉랭한 선언과 함께 박영진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펼쳐들고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서두부터 강지훈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우리의 강지훈 회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그룹에 수조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유진그룹과의 중요한 합작 프로젝트를 단 하루아침에 어떠한 이사회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는 벽면 스크린에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이것이 과연 하이페리온을 이끄는 리더의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입니까? 박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그룹 전체의 도덕성을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피해자이신 윤서진 양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진에게로 향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저 하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가 저를 오해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저는 단지 바로잡아 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강지훈 회장님은 제 말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한밤중에 그렇게 무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오직 자신의 딸과 자신의 분노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몇몇 이사들은 동정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진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사 여러분, 회장의 도덕성 타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이사회를 기만하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선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박영진은 자신이 확보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강 회장이 우리 몰래 추진하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을 자신의 개인 회사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이름으로 강지훈 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배임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박영진은 의기양양하게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언론의 압박, 윤서진의 동정표, 그리고 배임이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강지훈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이사들과 기자들이 강지훈의 입을 주목했다. 그가 어떻게 변명할지 혹은 어떻게 무너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 모든 비난과 증거들이 오가는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는 박영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이사, 열연에 감사드립니다. 윤서진 씨의 연기도 인상적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릴 만큼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들이 준비한 연극은 이게 전부입니까? 그는 박영진을 지나쳐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마지막 도박은 잘 봤으니 이제 내 차례로군요. 그는 김 실장을 향해 손짓했다.
김 실장, 저들이 만든 저질스러운 무대는 이제 그만 치우시죠. 지금부터 이 사회와 언론인 여러분께 그날 밤의 진짜 진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추악한 배후를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강지훈의 차가운 선언에 회의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박영진과 윤서진은 그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집행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김 실장, 시작하지. 우선 윤서진 씨가 말한 진실부터 확인해 봅시다. 김 실장은 즉시 메인 스크린을 조작했다. 박영진이 띄웠던 프로메테우스 파일과 주가 그래프가 사라지고 낯선 화면이 나타났다. 한남동 저택 거실의 CCTV 영상이었다. 날짜는 2주 전. 기자들과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조용히 하시죠. 지훈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니 그날의 진실을 우리 모두가 봐야 하지 않겠소.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윤서진이 하은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넌 그저 걸림돌일 뿐이야. 그녀의 잔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윤서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며칠 전 정원이었다. 자전거에서 넘어진 하은이 울며 다가오자 서진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이었다.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하은의 방 앞 복도, 서진이 하은의 곰 인형을 빼앗아 높이 치켜들고 협박하는 장면. 네가 계속 아빠한테 꼬리치면 이 곰 인형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식당에서 하은만 빼고 식사를 준비하며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얼어붙은 윤서진을 향해 걸어갔다. 이게 당신이 말한 훈육이었어? 이게 내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피해자 연기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윤서진 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는 S대학의 공식 학적 자료와 뉴욕 갤러리의 인사 기록이 나타났다. 윤서진 씨는 S대학의 기부금 입학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석사 논문은 표절 심사에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뉴욕 갤러리 경력은 윤태식 회장이 거액을 기부하고 얻어낸 3개월짜리 무급 인턴이 전부입니다. 완벽한 명문가 재원이라는 그녀의 이미지가 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동 학대범일 뿐만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지훈은 무너진 서진을 뒤로하고 이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박영진 이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이제 박 이사 차례군요. 지훈이 박영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당신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횡령하려 했다고 주장했지요. 박영진은 궁지에 몰렸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맞소. 그 증거는 명백하오. 당신이 회사를 속인 거야. 그렇습니까?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유감스럽게도 박 이사.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는 하이페리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건 우리 알파팀이 당신 같은 내부의 쥐새끼와 당신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자를 잡기 위해 3일 전에 만든 가짜 프로젝트입니다. 박영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거짓말, 거짓말. 지훈이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김 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것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유진그룹 윤태식 회장의 모든 비자금과 사채가 흘러간 경로입니다. 화살표는 정확히 박영진이 발견했던 그 유령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윤태식 회장은 박 이사가 넘긴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룹의 마지막 자산까지 모두 이 함정에 쏟아부었지요. 명백한 내부자 거래 시도이자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박영진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강지훈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강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태식을 구하기는커녕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고 자신까지 공범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신은 지훈이 박영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를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지만 당신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사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으며 적과 내통했소. 강지훈은 연단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이 기자들을 향했다. 여러분은 오늘 냉혈한 CEO를 취재하러 오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냉혈합니다. 내 딸을 해치려 하고 내 회사를 좀먹으려는 자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기자들이나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이 모든 폭로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검사가 앞으로 나서 박영진에게 다가갔다. 박영진 씨,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내부자 거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요원들이 박영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다른 수사관들이 울부짖는 윤서진에게 다가갔다. 윤서진 씨,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및 상습 협박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윤서진의 비명과 박영진의 절망적인 외침이 뒤섞였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적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던 하이페리온 70층 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윤서진과 박영진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간 후에도 한동안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이 완벽한 반전 드라마의 넋을 잃었다가 이내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하이페리온 이사회, 아동학대범과 배임이사 현장 체포, 강지훈 회장, 냉혈한 오명 벗고 적들을 일망타진, 유진그룹의 추악한 실체, 탐욕이 부른 몰락, 단 몇 시간 만에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전날까지 강지훈을 비난했던 대중은 이제 그를 딸을 지키기 위해 괴물과 싸운 아버지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윤서진의 위선적인 눈물 연기와 그녀가 하은을 학대하는 CCTV 영상이 나란히 편집되어 온라인을 뒤덮었다. 대중의 분노는 유진그룹 전체를 향해 불타올랐다. 하이페리온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너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되었고 강지훈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윤태식 회장은 강지훈이 설계한 프로메테우스 함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드러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일군 유진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채권단에게 찢겨나갔다. 탐욕스러운 노 회장의 마지막은 차가운 독방에서 끝났다. 윤서진의 재판은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하은의 거짓말과 강지훈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박사의 전문가 소견서, 하은의 심리치료 기록, 그리고 그녀의 잔인한 목소리가 담긴 수십 개의 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그녀의 위조된 경력으로 인한 사기 혐의와 더불어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 학대 혐의를 무겁게 다루었다. 그녀는 결국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이페리온 그룹은 폭풍이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졌다. 강지훈은 박영진과 연루된 모든 임원을 가차없이 정리했고 그 빈자리를 김 실장처럼 능력있고 충성심 강한 젊은 인재들로 채웠다. 김 실장은 이번 일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 전략기획실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제 강지훈의 단순한 비서가 아닌 하이페리온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그는 여전히 하이페리온의 강력한 회장이었지만 그의 삶의 나침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70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시간보다 2층 놀이방에서 딸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위임하고 정확히 오후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강철 심장이라 불리던 남자는 이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미리 읽어보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그 제국을 물려줄 유일한 상속녀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물론 하은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문 것은 아니었다. 아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 가끔 밤에 악몽을 꾸다 깨어나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김수연 박사와의 상담은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이어졌다. 지훈 역시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모 상담을 받았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하은의 스케치북에 더 이상 검은색으로 칠해진 집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커다란 집 옆에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곰 인형을 품에 안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도 했다. 사건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우는 회장으로서의 모든 격식을 내려놓고 하은과 함께 정원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 박사의 조언에 따라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은은 아빠가 알려준 대로 작은 모종삽으로 땅을 파고 방울토마토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다. 아빠, 여기 심으면 돼요? 하은이 흙이 잔뜩 묻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물었다. 지훈은 그런 딸의 모습이 눈이 부시게 사랑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의 코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주 잘했어, 우리 공주님. 이제 하은이가 매일 물을 주면 여기서 맛있는 토마토가 열릴 거야. 하은은 신이 나서 물뿌리개를 들고 모종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한때 윤서진의 비명으로 얼룩졌던 그 정원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흙바닥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는 윤서진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추악한 탐욕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완벽한 성공이라는 허상에 취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저녁이 되어 부녀는 함께 흙을 씻어내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집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였다. 하은은 오늘 자신이 심은 방울토마토가 언제 열리는지 제잘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우는 딸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쳤다. 차가운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진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이 강지훈이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지켜나갈 그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제국이었다.